네, 오늘 직톡이 시간에는 자, 사회생활 시작하는 우리 사회 초년병 여러분들, 흔히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꿈을 꾼다고들 하시죠. 저도 사실 초년병 시절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 가지라는 게 결국 자동차, 그리고 애인,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 예, 이 세 가지를 이제 사실 저도 좀 꿈을 꿨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역시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 초년병들 이제 흔히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무래도 20대 초반 후반은 조금 힘들 거고 3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좀 내 집 마련을 좀 쉽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어떻게든지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예, 너무 비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6억이 넘죠 지금. 예. 자 그러면 30대 내 집장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저도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가 노후복지나 여러 가지 재테크를 이유로 어떻게 보면 집값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집은 수출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죠. 3포 세대 이런 얘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집을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한번 제가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취업도 늦어지면서 이 내 집 장만이 과거에 비해서 더 늦어졌고 또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원래 집 장만하는 것은 생애에서 가장 큰 쇼핑이라는 거잖아요. 가장 비싼 거 사는 거죠. 제일 비싸죠 사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실망을 하지 말고 어쨌든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또 이행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꿈을 너무 단박에 이루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분석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빨리 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그 새아파트 분양받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주거복지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젊은 층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각종 이제 지금 정부에서 많은 이제 혜택들을 주니까 그걸 노려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지난번에 이번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번 방송을 한번 봐주시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장가갈 때 결혼할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 복지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연복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2년할 연자인데 연복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양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사실 청약 통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은 사실 또 이제 청약 자격 조건이 대개 보면 좀 오래 가입하고 자녀가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이제 청약 점수죠. 쉽게 말하면 가점. 이게 이제 낮으면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청약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 이런 게 걸려가지고 소득 문제도 생각보다 지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기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가급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회사에서 가까워야 된다. 집을 고를 때, 이제 기존 집을 고를 때. 먼저 1시간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너무 새 집 고집하지 마시고,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는 아파트가 오히려 가성비가 높을 수가 있어요.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조금은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금도 제약돼 있고 또 회사에서도 가깝게 또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걸 보니까 제가 하나의 일종의 법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잘 뭐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자,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 1시간 이내 거리를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1시간은 뭐겠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대중교통으로 해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그죠? 그 다음에, 역세권을 찾는 거죠.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역세권이 출구에서 500m죠. 그러면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 그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싼 집을 사는 거예요. 첫 집은. 첫 집에 비싼 집 누가 사면 뭐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1시간 이내를 먼저 골라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역세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역세권 중에서 가장 싼 집을 고르는 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일종의 뭐 네. 3원칙 정도로 네, 3원칙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물론 이제 분양받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가령 뭐 내가 여의도에 다니는 직장이 여의도인데 경기도에서 내가 살고 있다. 분양받겠다. 아, 이건 찬성. 근데 만약에 기존 집을 산다고 그러면 물론 경기도에서 1시간 돼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너무 멀면은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직장에서 가까운 쪽에 먼저 잡고 역세권을 잡고 그 다음에 싼 집을 장만하는 게 옛날에도 그렇게 많았죠. 교통이 이길 거냐, 뭐 환경이냐, 환경이 이길 거냐. 예. 대부분이 이 선입견이라 할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가고 싶은 쪽은 환경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통이 승자가 되죠. 대표적으로 판교 같은 경우도 동판교, 서판교 간에 논쟁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판교가 집값이 좀 더 비싸죠. 근데 이제 뭐 아파트는 사실 좀 뭐 가격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뭐 서울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6억이 있어야 된다는, 물론 싼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개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신혼 초에는 이제 빌라에서 이제 생활을 했지만,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걸 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좀? 처음에는? 그거는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팁을 좀 드리면은, 빌라나 다세대 쪽은 아파트 값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니까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이렇게 그 수요가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외곽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차이가 안 나.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요새 뭘 좀 보냐면요, 이 바로 커뮤니티 시설이잖아요. 뭐 편의시설인가요? 그렇죠. 주민 편익 시설이라고 하죠. 그게 예. 결국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차이에 지금 근원이 되고 있어서 빌라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 쪽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다 어떻게 다 맞추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급적 사시더라도 빌라도 교외보다는 약간 도심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문제는 이제 아까 뭐 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돈이죠. 뭐 자기 자금. 뭐 너무 과도하게 은행돈 빌려서 집 샀다가는 뭐 폐가망신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젊어서. 단박에 꿈을 이루는 것은 그건 오히려 무리한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허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에다가 돈을 맞추지 마라. 돈에다가 집을 맞춰봐라,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돈에다가 집을 맞추면은 실속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가성비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다가 돈을 맞추면은 또 하우스푸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잖아요. 그리고 다달이 대출 이자를 100만 원 이상 내면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저도 옛날에 한번 내봤지만, 제가 조금 안전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30대 30 룰이라고 있어요. 30, 30 룰 정확하게. 그러면은 집값의 30% 정도만 내시고, 그 다음에 원리금을 이제 균등 분할하잖아요. 그죠? 그게 월급의 30%. 그게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급하죠. 막 이렇게 막 남들하고 비교하고 빨리 막 이렇게 나도 뭐 집값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 더 불안하죠 사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 되죠. 근데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은 이게 레버리지 전략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집장만은 조금 저렴한 쪽으로 가자. 다만 회사에서 가까운 저렴한 쪽으로 싼 집 쪽으로 접근하는데 너무 단박에 이루기보다는 그죠? 한 계획을 좀 짜서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항상 이게 내 집 마련이든 어떤 로드맵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곡차곡 희망이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사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대출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이 아까 30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약 3년 뒤에 내가 30대 30을 지켜나가겠다. 그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 30. 그러니까 집값이 한 30% 정도만 대출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월급의 한 30% 정도 끌고 가는 게 가장 제가 보면은 그렇게까지 좀 집 때문에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출 없는 사람들은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고요.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면 훨씬 조마조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어쨌든 본인의 선택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 첫 집 장만이니까 조금은 이게 내 집 마련의 수위를 조금 낮추고 실속 소비 쪽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좀 지혜로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